자, 국내 우편 파트로 들어가기 전에요. 전체 1장부터 8장까지 이 분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1장 총론 파트인데, 총론에서 우리가 뭐를 배울까요? 자, 총론 배우는 게 첫 번째로 뭐냐면 우편의 의의를 배워요. 그러니까 우편의 의의니까 쉽게 말해 우편의 개념에 대해서 배우겠죠. 저 우편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뭐 우편의 기본적 주체부터 배우셔서 뭐 우정사업본부가 하는 건지 아니면 우편 관서가 하는 건지 그런 걸 통해서 뭐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이런 개념들 살피시게 되고, 그래 두 번째로는 우편 사업의 특징이 뭐냐? 요거를 이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편 사업은 어떤 정부 기업의 특징을 갖고 있고, 독립재산제,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자금을 걷어서 쓸 수 있다는 거고요. 특별회계다. 그 다음에 뭐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다. 즉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 서비스업이다. 뭐 이런 개념들을 이제 배우게 되죠. 그 다음에 경영 주체가 나오는데, 항상 이제 우편이든 뭐 어느 파트 배우든 누가 하냐, 주체가 누구냐라는 게 일단 중요한데요. 국가가 경영해요. 국가가. 네, 국가가 경영하는 거고, 관장이란 말이에요. 관장. 관장은 관리와 장악인데 국가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관장은 과기부 장관이 합니다. 우정사업본부장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네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보호규정입니다. 보호규정. 되게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이게 이제 중요하고, 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서신 독점권이거든요. 자, 누가 독점할까요? 국가가 독점을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서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가만이 서신을 전달할 수 있다는 독점권인데, 그럼 항상 예외가 존재하죠. 자, 예외는 뭐냐면 서신이 아닌 게 뭐냐? 요 부분이 또 시험 나오죠. 그래서 서신이 아닌 것 중에 뭐 서적이라는 것도 있고, 뭐 정기 간행무도 있고, 하여튼 등등 있어요. 그래서 서적이 대기한 조건이 뭐냐, 정기 간행물이 대기한 조건이 뭐냐, 이런 것들이 암기가 되셔야 되고, 서적은 책이잖아요. 서적만 딱 보면 보통 이제 표지 포함해서 48종 이상이 되는 거를 서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의가 딱 있단 말이면 그 부분을 반드시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편물 관련돼서 압류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 우체국에서 담당 직원이 압류되는 거를 거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편 업무 관련해서 전용 물건이거든요. 이건 또 압류 금지라고 또 나와요. 압류할 수 없다. 하여튼 여러 개 나옵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가 배우는 게 1장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울게요. 자, 2장 파트는 우편 서비스의 종류와 이용 조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종류가 뭐가 있냐는 거죠. 종류. 2장은. 자,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편적인 우편 서비스, 선택적인 우편 서비스가 있고, 이때 보편 선택을 구분할 때요, 통상 우편물하고 소포 우편물의 무게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보편 같은 경우는 통상 우편물은 2kg 이하, 소포 우편물은 20kg 이하. 이걸 통해서 하는 게 보편
우편 서비스고 선택은 2kg 초과, 소포는 20kg 초과 이런 이제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시면서 저희는 배달 기한도 암기를 하게 돼요. 언제까지 배달을 해야 되냐. 가장 기본 우편물은 이제 통상 우편물이에요. 근데 통상 우편물인데 이제 기록 취급되는 게 등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일반 통상이 있고 등기 통상이 있는데 두 개가 일단 뭐냐면 접수한 날 기준에서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는 배달을 해야 됩니다. 그걸 D+3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뭐 등기 소포는 언제까지? 그래서 D+1 접수한 날부터 다음 날까지 뭐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외워두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통상 소포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통상 우편물이 뭐냐를 배우시게 되죠. 통상 우편물. 그래서 통상 우편물의 이제 기본 개념은 서신 등 의사 전달물이고, 뭐 통화, 그다음에 소형 포장 우편물이 있다 라는 거를 배우시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개념이어서 여기서 이제 규격 같은 거 배워요. 규격. 그래서 규격이 보통 이제 봉투에 넣어서 봉함할 때 일정 크기가 넘어가면 규격 외가 되기 때문에 요금이 달라지거든요. 그걸 외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엽서에 대한 내용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통상 우편물의 어떤 무게, 크기 이런 것들을 이제 암기를 하는 거예요. 무게, 크기. 그래서 무게 같은 것만 딱 말씀드리면 최소 2g부터 최대 6kg까지만 가능해요. 일단. 그러니까 2g부터가 이제 엽서부터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암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포 우편물을 또 배우시는데 똑같이 무게 크기가 나오는데 이 소형 포장 우편물과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두 개는 또 크기를 기준으로 비교를 할 때 35cm 가로 세로 높이에서 35cm를 기준으로 두 개를 구분하고, 역시 소포 우편물도 무게 제한이 있겠죠. 그래서 무게는 최대 30kg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게, 똑같이 크기 이런 부분들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장 총론 파트는 약간 뭐 내용이 많지는 않고 어렵지 않은데, 오히려 이제 2장부터 가게 되면 이걸 다 하나씩 다 외워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 다 암기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자, 요거하고 이제 마지막에 뭐 나오냐면 방문 접수 소포가 나옵니다. 이때 방문 접수는 누가 방문하는 거냐면 우체국 직원, 집배원이 발송인한테 와서 소포를 가져가는 게 방문 접수 소포거든요. 그래서 종류가 크게 두 개로 나눠서 개별 방문이 있고 계약 소포가 있어요. 그래서 요 중에 중요한 게 이제 계약 소포가 중요합니다. 계약 소포. 그래서 계약 소포를 배우시면서 뭐를 배우실 거냐면 계약 소포 관련된 요금이 뭐가 있냐. 요금. 그래서 규격, 물량, 단계별 요금이 있고, 네, 평균 요금도 있고, 그 다음에 초소형 관련된 물금, 이제 요금도 있고 이렇게 배워요. 그 다음에 계약 소포 또 할 때 계약 기간을 가지고 연간 계약이냐, 반대말인 한시적 계약이냐, 이렇게 또 구분하는 거죠. 연간이니까 1년이겠죠. 1년. 한시적은
이게 내용 바뀌었는데 한 달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약서포에 당한 종류를 쭉 언급하게 되죠. 그래서 요걸 전체 배우는 게 몇 장 파트다? 2장 파트가 돼요. 자, 근데 3장 우편물 접수는 내용이 중복돼요. 2장 파트하고. 즉 접수할 때 똑같이 뭐 있겠어요? 통상 우편물하고 소포 우편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규격 조건이 있겠죠. 즉 무게, 크기 이런 이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요 2장 파트랑 내용이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접수니까 접수가 안 되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접수 금지 물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외가 또 있어요. 약간 위험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접수 가능한 물건들. 그래서 예외 파트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뭐 실험 대상으로 어떤 이제 물건을 요청했을 때 위험성이 있으니까 원래 접수를 안 받는 게 좋지만 이런 경우들은 접수 가능해서 발송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신 조건은 등기로, 즉 기록 취급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여튼 3장은 2장과 많이 중복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4장, 자, 국내 우편물의 부가 서비스입니다. 내용이 또 방대한데요. 첫 번째 뭐 나오냐? 등기 나와요. 등기. 자, 기록에 올린다기 때문에 등기는 기록 취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 우편 보내면 보통 이제 받는 분이 직접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받았다는 걸 우리한테 문자로 보내주죠. 그래서 등기. 그래서 종류 뭐 있냐? 선택 등기가 있어요. 자, 선택한대요. 선택. 그래서 수취인한테 전달하거나 아니면 그냥 우편함에 놓을 수 있거든요. 우편물을. 그래서 둘 중에 뭐 할 수 있다? 선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 등기라고 이름을 붙였고, 무게 제한은 6kg까지만 가능합니다. 통상 우편물. 그 다음에 계약 등기 중요하죠. 계약 등기는 둘로 구분해서 일반형이 있고 맞춤형이 있어요. 일반형 계약 등기, 맞춤형 계약 등기.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표준 요금, 맞춤형은 표준 요금을 받는다. 이것도 이제 외워두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부가 취급 서비스가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부가 취급은 요구하면서 더 추가로 서비스가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 나온 게 뭐냐면 그 회신 우편. 또 회신한다는 거는 이제 받은 사람이 내용을 알려준다는 거잖아요, 수취인이. 그래서 회신 우편의 경우 수수료 얼마냐. 여기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게 1,500원 여기 나온 적이 있었다. 자, 계약 등기가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라벨 서비스. 그래서 선납 라벨 서비스. 미리 돈 낸 거고요. 라벨이기 때문에 스티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티커를 우편물에 붙여서 뭐 내가 직접 우체국 방문하면 이미 다 돈 낸 거기 때문에 과정이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납 라벨의 종류가 나오는데 뭐 등기도 있을 거고 선택 등기도 있고요. 준등기는 원래 뒤에 나오거든요. 준등기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 통상에도 붙일 수 있습니다. 등기. 자, 두 번째로는 보험도 있어요. 이제 보험 취급이라고 해서 통상 우편물하고 소포 우편물로 구분해서 앞에다 보험 통상, 보험 소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보험소포를 안심소포라고 해서 취급가액이 300만 원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만약 분실됐다. 그럼 300만 원 안에서 실제 손해액 배상을 해줍니다. 자, 보험 통상의 종류는 국내 통화 관련된 통화 등기가 있고요. 외국동 관련된 외화 등기도 있고요. 물품 등기도 있고요. 유가증권 등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있는데 이게 취급가액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통화 등기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 통화만 되겠죠. 그래서 외화, 외국돈은 외화 등기일 거고, 그다음에 물건 보낼 때 물품 등기고, 유가증권 뭐 가격이 있는 증권이니까 약간 증서 같은 경우는 이걸 보냅니다. 그래서 취급가액이 다 달라서 통화 등기는 보통 이제 100만 원까지라 한다면 유가증권이 제일 비싸기 때문에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 좀 저희가 암기를 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증명 취급이 나와요. 일단 두 개 지울게요. 그럼 증명이 붙는 거죠, 증명. 자, 대표적인 게 내용 증명이 있습니다. 내용 증명은 뭘까요? 내용을 증명하는 건데 이 부분을 우체국이 증명해줘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보냈다는 거를 증명해주고 날짜를 증명해줘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떨 때 많이 쓰냐면요, 계약서 같은 거 해지할 때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계약을 해지할 거다, 이런 내용을 보내주는 게 내용 증명이고, 보통 이제 날짜가 중요하다 보니까 날짜 부분을 우체국에서 증명까지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배달 증명도 있습니다. 배달했다는 거를 증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배달 당시에 증명하는 경우도 있고 배달하고 나서 나중에 증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배달 증명. 그 다음에 이길 특급을 따로 또 배우고, 이길 특급은 이길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까지 우편을 보내는데, 예전에 국내 특급에 당일 특급과 이길 특급 두 개 있었습니다. 근데 당일이 없어지고 지금 이길 특급만 있는 거예요. 이길 특급만. 대신 이제 다음 날까지 못 보내는 경우가 있죠. 만약 지역상으로 좀 약간 험한데,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관할지방 우정청장이 조건을 좀 달리해서 이야기해 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배우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기타가 있다. 기타 서비스. 그래서 특별 송달. 자, 특별 송달은 어떤 거냐면 영장 같은 거 보낼 때, 영장, 병무청에서 영장을 보낼 때 수취인한테 직접 전달해 주잖아요. 이런 게 특별 송달. 그리고 민원 우편. 민원 우편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 졸업장 관련된 증명서를 받으려고 했을 때 예전에 이제 주민센터 같은 데 방문해서 주민센터에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어디 쪽에? 대학교 쪽에. 그래서 대학교 쪽에서 그 대학 졸업장 증명서를 보내주는 거, 이런 게 민원 우편이기 때문에 갔다 왔다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게 민원 우편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착불 배달도 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4장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울게요. 자, 5장은 그 밖의 우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5장에 들어가는 게 뭐냐?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우체국 쇼핑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만 시험에 주로 나오고, 요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꽃 배달 서비스. 그럼 꽃 배달을 우체국에 직접 보내요? 아니죠. 공급업체가 보내요. 공급업체. 공급업체가 보낼 때 거기다 우체국 태그를 붙여서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내는 과정에서 환불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환불 몇 %까지 해야 되냐 이런 부분도 나온단 말이에요. 화분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50%까지 환불이 되고, 꽃 같은 경우는 한번 그 날짜가 지나면 시들어지기 때문에 뭐 30%까지만 가능하고, 케이크가 포함됐다면 뭐 케이크를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해 준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종류 되게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전자우편 서비스.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월요일 배달 일간신문 서비스. 있고, 팩스 서비스 있고, 그 다음에 나만의 우표도 있고, 고객 맞춤형 요소도 있고, 인터넷 우표도 있고, 준등기도 있고. 준등기를 저는 왜 여기 넣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등기 쪽에 넣으면 딱 좋은데. 그리고 인터넷 우표 등등이 있다. 인터넷 우체국. 자, 전자우편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전자우편 서비스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다 정리해서 그 인터넷 그 우정사업본부에 인터넷상으로 내용을 보내버리면 얘네가 다 제작을 해주는 게 전자우편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뭐 내용 증명도 보낼 수도 있고, 근데 각종 스티커도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월요일 배달 일간신문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주말에 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 토요일날 집에 없으면 조간신문이 토요일 아침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보내주는 거, 이런 게 월요일 배달 일간신문. 그 다음 우체국에서 팩스 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팩스는 모든 우체국이 다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취급 대상 우체국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요금 같은 것도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팩스 한 장당 500원, 그러니까 최초 한 장이 500원, 추가 한 장이 200원, 복사비 50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죠. 자, 근데 나만의 우표는 내가 우표를 만드는 거예요. 나만의 우표 제작하시는 거고, 고객 맞춤형 없어 시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없어 만드는데 두 가지로 구분해서 기본형이 있고 부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형 같은 경우는 앞면만 활용하는 거고, 부가형은 앞면 뒷면을 다 활용해서 배달까지 해주는 거, 이게 부가형 됩니다. 자, 인터넷 우표는 주로 집에서 발급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약간 이제 위조 위험이 있다 보니까 원칙상 수취인 주소랑 같이 해서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준등기는 뭐예요? 아까 선택등기는 선택했죠? 준등기는 무조건 우편함에 놓는 게 준등기예요. 그래서 우편함까지 가기 전 단계까지는 등기 취급해 주는 거고, 우편함 놓으면 이제 배달 완료로 끝나는 게 준등기라는 거죠. 그리고 각종 인터넷 우체국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는 게 5장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6장은 우편에 관한 요금이죠. 그래서 요금 첫 번째 뭐 나오냐? 요금 별납이 나와요. 별도로 납부하는 거. 그래서 별납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10통 이상의 통상 우편물 하고 소포 우편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대신 또는 또는 소포 우편물. 두 번째로는 요금 후납이 있습니다. 자, 나중에 내겠다는 거는 담보금을 내셔야 돼.
담보금 일종의 보증금이죠. 그래야 나중에라도 우체국 입장에서는 위험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한 달 기준 잡았을 때 대략적 계산되는 금액의 2배 정도를 담보금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대신 이제 100통 이상의 통상 우편물 및 소포 우편물이 대상이 되고요. 보통 이제 잘 요금을 내면 담보금을 물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2년 동안 잘 내면 2분의 1 삭감되고 4년 동안 잘 내면 담보금 자체가 아예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요금 수취인 부담 제도가 있다. 수취인이 부담하는 거 수취인. 그래서 발송인이 우편물을 발송하고 나중에 수취인이 요금을 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발송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키워드가. 그래서 유효기간만 안 지났다면 수취인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고 만약 유효기간 넘어갔다면 발송인한테 다시 반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요금 감액인데 내용이 방대해요. 여기가 요금 깎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깎아주는 거. 그래서 뭐 정기 간행물인 경우, 서적인 경우 이런 거, 다량 우편물의 경우, 뭐 비영리 민간체 우편물의 경우 쭉 있는데 이런 우편물의 개념을 시험에 낼 수 있고 왜냐하면 개념이 부합이 안 되면 감액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감액 대상이냐 감액 대상이 아니냐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기본 감액이 있고 구분 감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란 개념은 우편물을 구분해서 발송인이 전달하면 우체국은 그만큼 편하겠죠. 편하니까 그 이유로 감액해 준다는 게 구분 감액이에요. 그래서 구분 감액 또 내용 보시면 별납일 때, 후납일 때 몇 통 이상 돼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쭉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증서 같은 걸 또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인증서에 부합되면 뭐 감액된다 이런 내용들도 쭉 등장하기 때문에 감액이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요 내용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7장은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돼 있죠. 그래서 손해배상이라는 개념은 우체국 쪽에서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 손해배상을 해주는 거고 손해배상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 그래서 기한은 뭐냐면 발송 기준으로 했을 때 우편물 보내겠죠. 그래서 발송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고 손해배상이니까 우편물 뭐 분실했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때 이제 손해 발생했을 때 이제 금액 부분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운 뭐 선택등 같은 경우 분실되면 10만 원 배상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다 암기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손실보상. 그러니까 손실은 적법한 경우, 그러니까 우체국이 적법한 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때는 손실보상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은 어떤 사실이 있었을 때 1년 이내 청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이용자 실비 지급제도입니다. 자, 우편 이용자가 우편관서에 어떤 실수 때문에 비용이 발생했다면 지급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직원이 어떤 분한테 전화해서 우편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갔더니 실제로 그런 우편물이 없었다는 거죠. 잘못 전달한 거죠. 그러면 발송인 입장에서는 괜히 뭐 교통비 같은 게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고 그걸 지급해 주는 게 이용자 실비 지급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유, 어떤 사유 발생할 때 사유 기준 15일 이내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7장 파트에서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8장 그 밖에 청구와 계약인데요. 첫 번째 뭐 나오냐? 국내 우편물 수취인 받는 사람의 주소, 그다음 이름,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편물 반환 청구도 할 수 있거든요. 다시 돌려달라고. 그래서 지금 세 가지입니다. 주소 변경 청구, 성명 변경 청구, 우편물 반환 청구. 그래서 세 가지 모두 다 가능한 게 누구냐면 발송인이고요. 발송인은 모두 다 가능해요. 근데 수취인은 셋 중에 뭐가 가능하냐면 주소 변경만 청구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또 요금을 지불하셔야 돼요. 그 내용을 배우는 게 국내 우편 수취인 주소 성명 변경 청구 및 반환 청구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보관 우편물. 이때 보관 우편물은 뭐냐면 그 우편물이 누구한테 배달할 때 굉장히 외지에 있다면 받는 분이 미리 요청하는 거예요. 보관을 해달라고. 그게 보관 우편물이고, 보관 우편물 보관국에 대해서 보관할 수 있는 우체국이죠. 변경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을 해달라고 배달 청구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이 우편사서함 사용계약이 있습니다. 우편사서함은 큰 우체국 쪽에 가시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사서함에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번호별로 써 있고요. 뭐 111번 하면 여기에 이제 열쇠 같은 거 돌려서 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 지하철 가서도 이런 거 비슷한 게 있잖아요. 대신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의 짐을 넣는 거고, 이건 이제 우편 관련된 거를 넣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약할 수 있다. 대신 계약만 가능한 게 아니라 해지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우는 게 바로 8장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우편 이렇게 8장을 저희가 같이 배운다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